네, 오늘은 시장이 어제와 같은 꼬라지를 보였네요. 이건 뭐 흐름이 아주 지독하게나마 그냥 뭐 크게 폭락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뭐 2시 반이라도 뭐 반등 보통 나오곤 했었는데 그런 반등도 없이 계속 밀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옵션이 어제부터 계속 하방으로 두텁게 가는 상황에서 근우가 올릴 만한 이유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특히나 오늘 밤 사이에 있어서 아침에 이제 소식을 들은 바로 홍콩 인권법 서명에 트럼프가 이제 서명했다고 하면서 중국과의 마찰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 맞아요. 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어, 계속 지금 그게 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쨌든 중국과의 마찰이 이를 통해서 생길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홍콩 인권법 문제가 한 2주 전에 드리워졌을 때 시장은 일단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서명을 하는 쪽에 계속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명할 확률이 높았어요. 이거 미국 국회에서도 만약에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서명하는 쪽으로 진행됐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재선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뭐 원치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서 독불 장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서 거의 뭐 다죠. 거의 만장일치급이잖아요. 의견에 따라서 서명을 했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의 갈등은 다른 문제로 해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 맞지만 시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어, 서명을 할 것이다. 혹시나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시장이 움직였고 미리 다 하락 반응으로 다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확정돼서 서명이 됐다 하니까 그래도 안 좋은 방향으로 일단 시장이 그래도 혹시나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오늘 빠지는 거였고 충분히 예상 범위에 있는 악재가 소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단기 악재로 끝나고 말 겁니다. 다시 돌아 올릴 수 있는 오히려 연말 랠리나 내년 1월 효과를 보기에 빠지는 상황은 더 좋은 거예요.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더 힘이 붙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생기는 연말 랠리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2018년 초에 보인 그 연말 1월 효과, 연말 랠리와 1월 효과 그리고 올해 본 2019년 1월 효과를 본 것 다 많이 밀렸을 때 발생한 일들이에요. 2018년도에는 저 직전 2017년도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하락 조정장이 있었고 그 뒤에 랠리가 이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조정장을 거치고 랠리를 보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빠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빠졌는데 이거는 어제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는 안 빠졌죠.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놓고 오늘 그대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보시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시장이 같이 올라올 때 셀트리온스키어도 같이 움직일 겁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셀트리온스키어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이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권법 관련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주말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중국 간의 갈등, 중국 간의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홍콩 문제는 홍콩일 뿐이고 그것만 가지고 이 국가 간의 외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해결점을 찾아서 주말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말 호재를 예상한다면
많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금요일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인.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내일 또 판단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웬만하면은 어제 오늘은 그냥 쉬는 편이 나았죠. 뭐 주식이 증시가 계속 내려가는데 덤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덤비더라도 낙폭이 조금 있는 것들, 하락하던 것들, 그러니까 높이 따라가는 거를 조금 어, 지양을 하는 편이 평균적으로 나은 결과를 나왔을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는 있겠지만요, 항상. 근데 이제 그걸 딱 골라낼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쉬어가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최근에 11월 장이 조금 많이 어두운 편이에요. 개중에 강한 것도 많이 먹곤 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시장 전체, 우리가 아는 거 말고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딱 2년 전에 11월 장 12월 초에 어려웠던 그 생각이 나요. 그러고 나서 정말 큰 랠리가 나왔던 생각도 나고,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하다. 악재들이 노출됐던 악재들이 하나씩 걷어들여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고요. 바닥권에서 수급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하자면요, 연말에 일단 최대 주주 개인 대주주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물량들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개인들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은행이나 이런 데 투자 맡길 돈이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너무 금리도 낮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개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 7조 원 좀 넘어가서 거의 뭐 7조 5천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해 들어온 게. 그만큼 기관들의 매도량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12월에는 개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대형 개인 주주들, 어떤 슈퍼개미급 주주들이 매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그걸 잡아낼 거고요. 지금 리밸런싱, 그 MSCI 리밸런싱으로 외국인 자금도 빠진 것도 다시 들어올 겁니다. 항상 매도 자금은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매수가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밀려 있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닥 밸런스까지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뭐 아기상어 이슈가, 뭐 빌보드 200 들어왔다고 해서 또 간만에 삼성출판사, 투박스코리아 급등 나왔는데, 이거는 뭐 개별 이슈로 올라간 거니까 뭐 시장 특징주가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우리기술이 급상가를 갔어요. 중국 철도 계약, 시장 규모가 180조였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BHI, 보성파워텍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대북주에 있는 철도주들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어쨌든 우리 기술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나마 관련 있는 BHI가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우리 기술이 갭이 많이 떠준다면은 BHI도 먹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특징주를 좀 보고요. 나머지는 작전주들 좀 많이 보이는데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이원 컴포텍, 제이웨이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건데, 네, 요거는 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시장이 급랭해졌어요. 급랭. 원래 한 이틀 동안 또 반등이 나오다가 한참 안 좋다가 이틀 반등 나오고 또다시 이틀 눌러버렸는데,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진통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멀리 갈 거예요, 종목들.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쉴 때는 쉬어주시고, 매일마다 목숨 걸고 막 매매하면 이렇게 바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쉴 때는 쉬어주시고, 대체적으로 11월 달에는 미리 깔아둔 종목이 급등하는 그런 정도의 매매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간 매매는 자연스럽게 연말 지나고 연초 되면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좀 빨리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금요일인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